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실용절두지 북한학 4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당 중앙회 국제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노동당 중앙회 국제부가 김일성 주석의 범죄적 수법에 맞게創立한 노동당의 대외 대적 협상 원칙과 대외 대적 협상 전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노동당의 대적 개념에는 미국 등 자유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공산중국, 기존의 동구권도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왜 김일성 주석의 견지에서는 전 현존 공산국가 지도부 역시 제국주의자들과 공모 결탁해서 사회주의 붕괴, 사회주의 리론의 개량을 추구한 사회주의 배신자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김일성 주석과 북한 노동당의 견지에서 볼 때 북한 밖의 모든 대외 관계는 철두철미 대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먼저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가 추구하고 있는 김일성 주석의 대외 대적 협상 원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을 단죄, 고립시키기 위한 기회로 모든 협상을 적극 활용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김일성 주석과 북한 노동당 국제부가 시종일관 변함없이 추구해 오고 있는 대외정책의 핵입니다. 북한 정권이 소위 블록 불가당 국가 관련 대외정책, 소위 제3세계 나라 관련 대외정책, 팔레스티나 등 중동의 반미 국가들 관련 대외정책, 자유세계의 야당적인 공산당과의 관계에서의 핵은 반제 반미 전선 구축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90년대 초에 동구권 구소련 중국의 공산 지도부를 공산주의 운동 상층부에 나타난 혁명의 타락분자, 미국과 자유세계에 굴복한 사회주의 배신자, 변절자라고 맹비난한 이유도 바로 이 김일성 주석이 바라보는 미국을 단죄 고립시키는 전선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원칙. 김일성 주석의 야만과 이해관계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는 김일성 주석이 해군 곧 조선,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버리겠다는 범죄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6년간이나 진행된 육자회담에서 기만적인 강원 전술을 끈질기게 활용해서 받아 챙길 것은 받아 챙기고 기어코 핵 프로젝트를 사수하고 2023년에는 김정은이 화산 31이라는 전술 핵탄두를 시찰하고 자랑하는 작태까지 이른 것. 이것이 바로 김일성 주석의 이해관계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 원칙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반드시 김일성 주석의 요구를 관철하는 원칙.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육자회담, 양자회담 전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 선초래를 끈질기게 주장하면서 기어코 2008년 10월에 테러 지원국 모자를 벗은 것. 물론 2021년 1월에 다시 테러 지원국 모자를 뒤집어 썼지만 이것도 다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의 요구를 관철한다는 그 원칙의 결과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미국, 대한민국, 일본을 각기 분리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의 지지자, 동정자 대열 확보 원칙입니다. 이것은 김일성 주석이 요전 정부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한 미국의 책임전가, 대한민국 공갈 소외, 일본 고립 제외, 언행들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김일성 주석과 북한 노동당은 불량수론 체제가 수립된 첫날부터 이 네 가지 원칙에서 단 한 번도, 단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가 추구하고 있는 김일성 주석의 대외 대적 협상 전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연막 전술입니다. 소위 이 전술은
김정일이 1993년에 내놓은 것으로서 그때 김정일은 해담 실무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게 연막을 쳐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계속 혼란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회담에서 주도권을 쥐고 우리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미국 부시 행정부 때 미국을 상대로 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이 있다 없다 계속 말 바꾸기를 시도한 이유도 바로 연막 전술로 미국의 관심을 최대로 유발시켜서 회담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김정은 역시 개떼리 몽둥이도 없는 저 가난한 나라를 붙들고 그런 주제에 핵무기 고도와 탄두와 실현, 핵보유국 달성 채창으로 유관국가 국제사회에 완성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 식의 논란의 여지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소위 연막전술이 김정은 시대 버전입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차이점은 핵을 김한쪽 피동에서 김한쪽 주동의 수단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전술입니다. 저팔계 전술입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저팔계처럼 솔직한 척, 어리석은 척, 억울한 척 하면서 미국과 유관국가들이 동정심을 제대로 유발해서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이렇게 딱 주문했습니다. 이 대표적 사례가 바로 육자회담 정기간에 북한 대표단이 북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강경파, 온건파를 운운하면서 당신들이 계속 특수 핵 사찰을 요구하면 우리 내부의 강경파가 회담을 거부하고 전쟁을 하자고 나올 것이며 그리 되면 우리는 다시 회담장에 나올 수 없다는 식으로 미국 등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동정심을 유발해서 핵 프로젝트도 지켜내고 방콕 델타 아시아 은행의 동결 자금도 찾아간 그 사례입니다. 어느 날 김정은 역시 자기 수준만큼 이 전술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사례는 우리 핵은 조국 인민존엄수호를 위한 방어용이고 우리는 국제 질서에 맞게 그것을 관리해 오고 있는데 대외 적대 세력이 진실을 오도하면서 일방적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 인민이 화가 났다는 식으로 계속 선전을 해대고 있는 것. 이것 역시 저팔계 전술이 김정은 판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밀어붙이기 전술입니다. 북한 밖에서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명명을 했더군요. 오늘날 김정은이 툭 하면 핵에는 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라는 소위 초강경 대적 의지를 남발하고 툭 하면 미사일 시험 발사장 무기 전시장에 나타나고 심심하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이것 역시 김일성 김정일이 1990년대 초부터 대방의 양보와 굴복을 노리고 행사해온 밀어붙이기 전술입니다. 밀어붙이기 전술에 대한 김일성 족속의 뇌피셜은 잘 사는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줄기차게 밀어붙이면 국내의 전쟁 반대 여론 때문이라도 반드시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전술입니다. 시간 끌기 전술입니다. 이 전술로 김일성 족속은 6년간이나 육자회담, 양자회담에서 끈질긴 시간 끌기로 미북 양자회담을 기어코 이끌어냈고 결과물이 거의 없는 육자회담을 6년간이나 지속시켰고 생떼를 써서 방콕 델타아시아 운영의 동결 자금을 기어코 찾아갔고 정당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평생의 한과도 같은 미북 정상회담까지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핵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김일성 족속의 유일한 협상수단, 유일한 갈취수단, 유일한 생존수단, 유일한 공갈수단으로 남아서 김일성 족속의 핵 보유 군사 강국 업적 찬양과 대한민국 한미동맹 자유세계 공갈 협박에
도용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김일성 족속은 체제 유지 사활을 걸고 밀어붙인 우위 원칙과 전술로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시정 확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름의 재미를 본 그것들을 초지일관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 외에 더 발견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재미나는 고래 범난다는 속담도 있듯이 그것 때문에 김일성 족속은 오늘날 체제의 붕괴 선고장을 이미 받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통구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 바로 자유대한민국, 그 다음에 미합중국, 그리고 위대한 한미동맹입니다. 43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